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팟짱은 더 좋은 팟짱, 더 오래가는 팟짱을 만들기 위해 광고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 사장님들 지금 전화주세요. 문의 02733-5505, 내선 108번. 네, 저희가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있으니까 네. 저희들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네. 하면서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저 카메라들이 있네요. 네. 예, 예.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 먼저 들어가시죠. 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청소 노동자들이 점심을 먹고 있는 자리입니다. 의원회관 의원식당 변실 3호고요. 야, 밥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예, 밥이 들어가야. 네. 예, 예. 뒤에 잠시만요. 뒤에. 예. 좀 전에 이제 그 한 말씀씩 다 하시고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제 식사 식사- 바로 좀 전에 시작하셨는데 저희가 좀 늦게 와가지고요. 조금 더 오래 할 걸 그랬는데 근데 이걸 앞에다 두고 네. 뭐 이제 딱 얘기하고 있으면은 이게 막 화나잖아요. 그래서 빨리 식사하시라고 빨리 했습니다. 식사하셔야지. 네. 오늘 자리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그래도 식사 중에서 못 여쭤보니까. 예. 저희 쾌걸진보의 네. 아시죠? 대타 방송인 김종철 지금 부대표시죠? 아니 지금 저 원내대표 원내대표. 노회찬 원내 비서실장으로 노회찬 대표 비서실장으로. 네, 지난주부터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직함이 너무 자주 바뀌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의외로 자주 안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저 노회찬 대표님 네. 계시고 예. 그 왼쪽에 계신 분이 예. 국회 이제 환경미화노조 김영석 위원장님이신데 이렇게 답사하셨고 근데 오늘 좀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우리도 이제 우연하게 알게 됐는데 국회 당이 늘어나면서 네. 그 이제 공간을 재배정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환경미화 노동자분들이 쉬는 쉼터를 빼가지고 그걸 국회 배정하려고 했던 거고 거기에 잘못하면 정의당이 들어갈 뻔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알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재조정을 해야 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아까 그 김영순 위원장님이 고맙다고도 얘기도 하시고 네. 정의당에 제일 먼저 달려왔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요. 지금 원내가 어쨌든 4개 정당, 4개 정당 시스템이 됐는데 첫 번째 일정을 청소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유일한 정당이 정의당인 것 같아요. 네, 예전에도 좀 그렇게 했고 네. 그리고 요즘 이제 우리가 이제 노동운동의 뭐 이렇게 여러 어려움들 이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기존의 대규모 사업장의 조직 노동자들보다는 네. 대부분이 보면은 이제 파견직 네. 또 이제 일용직 해가지고 이렇게 좀 간접 고용이라든가 네. 이런 분들이 어려운 부분 되게 많거든요. 특히 청소 노동자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서 또 멀리 이렇게 갈 게 아니라 가까운 데 일하시는 그 분들을 좀 먼저 보고 대접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오늘 아침 생방송 위해서 아침 일찍 출근했는데 국회의원회관에 제일 먼저 도착하신 분들이 바로 청소 노동자들이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오면 기분 좋게 깨끗하게 네. 일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대부분 다 용역직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정규직화하는 국회가 직접 고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늘 논의는 됐지만 이 현실화는 안 됐거든요. 네. 정의당 비록 의석수는 적지만 이런 작은 디테일이 좀 강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비정규직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계약직 문제랑 네. 그 파견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파견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유례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도 IMF 때 일시적으로 도입했다가 그게 살아남아가지고 오히려 확대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파견제도는 없어지고 그 직접 고용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저희 당론이니까 그런 문제 해결이 돼야죠. 그렇군요. 이제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는 노동사법을 통해서 파견직을 확대하는 것이 일자리를 확대하고 연세 있으신 분들도 또 일자리가 생겨서 좋은데 왜 그 법을 반대하느냐고. 우간다에서도 지금 우간다 가셨잖아요. 네. 거기서도 지금 막 속상해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볼 때는 누가 그랬어요.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개인이 네. 본인 스스로 직접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어 봤겠느냐. 그러니까 현실을 모른다.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밑에서 뭐 파견직을 하면은 뭐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하지만 그 일자리가 얼마나 열악하고 그다음에 중간 착취가 있고 이런 걸 전혀 모르는 거죠. 딱 그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 현장 상황을 잘 모르시니까 그런 엄한 말씀을 하시는. 근로자로 거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근데 너무 조용한 가운데 식사를 하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좀 눈치가 보여서 네. 잠깐 나갈까요? 아니 그러실까요? 어머니께서 오마이뉴스에서 네, 이제 이거 네, 취재해 오셨는데 취재해 와가지고요. 좀 식사하고 네, 계셔서 식사하고 계셔가지고. 대타로 제가 네. 인터뷰했습니다. 예, 대타로 인터뷰. 예. 네네. 감사합니다. 이거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주셔서 정말요? 예, 아니 저는 너무 듣기 싫다고 하실까봐 너무 걱정했는데. 저희가 하고 싶은 말씀을 좀 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틀린 거 없죠? 네. 어머님은 여기 일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횟수로 한 11년째 되는 것 같아요. 11년째요. 예. 몇 시에 출근하세요? 뭐 여기 도착하면 한 5시에도 5시 한 5분? 새벽? 네. 너무 일찍 출근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청소 노동자들은 다 그 시간에 출근을 다 해요. 어느 곳에서나. 아, 고생 많으시네요.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네. 예, 저 식사하시는데 또 예. 오래 말씀을 그러니까요. 여쭙기가 좀 그래서. 네, 저희가 네. 살짝 빠졌고요. 노회찬 네. 대표께서 좀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저희 했습니다. 네,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게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예. 하겠습니다. 아, 여기 다 계시네요. 이정미 예, 의원, 계시고. 김종대 의원 다 네, 계시는데. 네. 이거 그나저나 저희 때문에 식사를 못 하시게. 아니요, 그건 좀 결식 아닌데. 비서실장이요. 아니 그거 아니라 좀 늦게 먹어야 더 맛있기 때문에. 네. 식은 밥이 맛있다. 아니죠. 그건 아니고 좀 배가 고파야 더 맛있으니까. 네. 그렇군요. 그 정의당이 이제 노동 관련돼서 여러 가지 법안들을 사실 진보 정당이 해야 될 역할이 그런 역할이기도 한데 워낙 소수라서 밀어붙이는 힘이 좀 어렵지 않겠나. 중요한 거는 원내 전략인 것 같은데요. 네. 노회찬 원내대표도 이제 능수능란한 정치인이므로 한 뭐 60인분, 600인분은 좀 뻥이고 60인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는데 어떤 전략이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보세요?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 정의당에서 원내대표 이제 그 기자회견을 낭독하셨는데 네. 핵심 내용은 야당 내 야당이 되겠다. 즉 뭐냐면은 여당을 견제하고 그 여당이 올바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건 야당의 힘인데 지금은 야당이 다수잖아요. 네. 근데 그 야당 다수인 야당을 제대로 또 끌고 가고 애초에 공약했던 거 방금 말씀하신 노동 문제나 이런 거에 전향적 공약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이제 변함없이 끌고 갈 수 있는 힘은 야당 내에 또 야당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의당은 20대 국회 야당 내의 야당 역할을 하겠다. 그 진보 야당 그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걸 여론화 시키면 예를 들면 뭐 노동 문제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새누리당한테 얘기하면은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은 기본 인식이 다르니까 씨알도 안 먹히겠지만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국민의당은 또 그런 걸 대변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약속을 지켜라. 네. 그렇죠. 그것만큼 무서운 말이 없죠. 그렇죠. 네. 배신자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국민들께서 이제 20대 여소야대 국회 만들어 주셨는데 네. 내년 대선 앞두고 한번 보겠다는 것 같아요. 야당이 야권이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실력이 있는지, 그리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지 이걸 어떻게 보면은 시험을 보는 듯한 그런 눈초리로 보실 것 같은데요. 정의당에서는 뭐 여러 가지 민생 정책들을 공약들 내놨습니다. 뭐 월급 300만 원, 최저시급 10,000원으로 올리는 거 여러 가지들을 내놨는데 20대 국회에서 내년 대선 전에 이것만큼은 꼭 정의당의 이름으로 해결해야겠다. 이런 전략이 좀 있나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뭐 오늘 아침에 발표한 거에는 시급하게 네. 19대 국회에서 넘어온 것들 예를 들면 세월호 문제나 그다음에 그 가습기 살균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뭐 테러 방지법 그 역사 교과서 위안부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는 반드시 하되 더불어서 이제 그 민생으로 계속 얘기되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그 노회찬 대표가 얘기했던 거는 경제 민주화와 노동 3권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 그 문제를 가장 중심적으로 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 속에서 여러 가지 것이 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 병원비 무료. 요거는 좀 그 상당히 공감대가 이루어져 가고 있어서 그 어린이 병원비 국가 책임 문제는 1호 내지 2호 안건으로 다뤄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어린이 병원비 무료. 또 이제 자녀분들이 있으신 우리 장윤선 기자나 그럼요. 시청자분들께서는 와닿는 그럼요. 그런 내용인 것 이게 같아요. 그 어린이들이요, 그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질병에 노출이 많고 그리고 큰 질환에 있는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힘든 집들도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게 당연히 보호받아야 되는 어린이, 그 미래 자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의당에서 내세우는 이런 정책들을 사실은 좀 원내 일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 좀 내놓고 팍팍 지원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뭐 사실은 유권자들은 정당들을 경쟁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유권자들은 그렇죠. 정당들을 경쟁시키는 거고 그 정당들이 경쟁하면서 이제 그 표를 얻기 위해서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정의당이 소수를 하더라도 정의당의 영향력이 이대로 가면 우리보다 더 커지겠다라고 생각되면 그런 어떤 정책들을 베끼고 따라오려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식사를 그러니까 저희가 좀 기다리다가 네, 다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와우! 거래처 노총각 김대리 드디어 장가간대요. 축하 화한 보내야겠어요. 어디로 꽃 주문할까요? 꽃 주문은 꽃주문닷컴이지. 꽃 주문닷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축하화한, 근조화한 잘 만드는 꽃집이 다 모여 있어. 가격, 품질, 배송 전부 다 꽃주문닷컴. 전화번호부터 적어도 1544-6430. 꽃주문닷컴은 언제나 좋은 상품과 정확한 배송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삽시다. 꽃주문닷컴은 팟짱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1544-6430 꽃주문닷컴 1544-6430. 꽃주문닷컴은 현재 회원사도 모집 중입니다. 전국에 계신 꽃집 사장님들 지금 당장 전화주세요. 꽃주문닷컴은 생산자, 유통자 모두를 보호합니다. 조금 더 이따가 저희가 말씀을 듣도록 표창원 하겠습니다. 의원님 계셔서 잠깐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예, 예. 가시지 마시고 기다리실 것 같아요. 예. 아마 당황하실 것 같은데. 아, 예. 당황하실 것 같아요. 놀라실 것 같아요. 예, 놀라실 것 같아요. 의원님. 놀래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깜짝이야. 너무 놀라셨죠? 깜짝이야. 깜놀이야. 예. 뭐야 여기까지 쫓아왔어. 이거 완전히 뭐 게릴라인데. 예. 저희가 뉴스 게릴라의 뉴스연대. 예. 고마인 뉴스입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예. 네, 등원 첫날이에요. 예, 예. 좀 어떠세요? 식사를 오셨어요? 일단? 네, 지금 밥 먹으러 왔어요. 예. 의총은 끝났습니까? 네, 의총 방금 끝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총 너무 길어가지고요. 저희가 네. 인터뷰에 상당히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하셨어요? 안 그래도 이제 그 우상호 원내대표께서 끝나면서 사과를 하셨어요. 앞으로는 이제 1시간 이내로 무조건 줄이겠다. 그런데 워낙 의원들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네. 예정된 이제 5명 그 사전 신청 발언자가 계셨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책위에서 정책위 그 현안 업무 네. 보고 있었고 원내 대표단에서 원내대표단 현안 네, 업무 네, 보고 네.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5분 사전 신청자들 발언하시고 예. 그다음 현장 이제 신청자들이 계속 줄을 이으시는 거예요. 워낙 네. 또 개원 초기니까 할 말씀들이 많으셔서 예. 다 근거 옥조 같은 좋은 말씀이시긴 한데 네. 저희 당의 그런 그 예. 너무 긴 의총에 대한 예. 그 이미지가 있어서 네. 앞으로는 좀 짧게 하도록. 지금 같이 오셨어요. 두 분 백희란 같이. 의원이, 예. 네. 백희란 의원님 같이. 안녕하세요. 또 뵙습니다. 예. 또 여기까지 식당까지 바로. 저희가 오늘 의원회관 습격 사건이에요. 컨셉이. 네, 의원실을 돌아다니다가 식당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요. 네. 방방이 다니다가 아직 정돈도 안 되고 그래서 식당을 가면 의원님들을 만날 것이다 해가지고 왔는데요. 놀라셨죠? 네, 그러니까요. 예. 저희가 뭐 길게 인터뷰하기는 좀 어려울 것 식사, 같고요. 식사하셔야 네. 되니까 간략하게만 여쭐게요. 우선 여러 현안이 있지만 그래도 초반 기세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것들은 꼭 해야 된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이제 같이 식사를 하기로 한 것도 네. 지금 내처럴 리퍼블릭 네. 정대표 사건 터지면서 이게 홍만표 변호사 개인의 어떤 뭐 비리에 초점 맞춰주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제도적인 근본적인 문제, 검찰에 집중된 전된 권한, 현관들이 연루됐기 때문에 정관 예우가 가능한 거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 당천의 대책을 논의하자. 이제 백 의원님께서 그 제안해 주셔서 같이 지금 좀 점심 식사하면서 전략을 짜기 위해서 모이셨군요. 그러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 기자들은 밥 먹는 것도 일이거든요. 네. 국회의원들도 그렇군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네요. 의원님 이어서 그러니까요. 해주세요. 홍만표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조사를 받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겉핥기로 그냥 끝날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그 정은호 게이트가 이제 불거지면서 사실 검찰 개혁의 문제가 다시 굉장히 새롭게 부상하는데 실제로 네. 검찰은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말했지만 진짜 홍만표 변호사의 탈세 그 수사로 지금 종결된 것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홍만표 변호사의 탈세 사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엽기적인 면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부동산 회사까지 세워서 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수사를 마치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사실 뉴스도 계속 나오고. 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는 지금 전혀 되고 있지 않고 수사할 단서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입장을 하는데 수사할 단서가 확실히 있거든요. 네. 아니 어떤 거냐면 제가 또 말했지만 정말로 그 항소심에서의 그 구형 강경 그리고 또 보석 처리 이것들은 이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수사를 하면 됩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뭐 계좌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수사 기법을 동원하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눈을 감고 있다는 말이죠. 네, 분명히 이게 감경 구형을 하면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에서 어떻게 됐는지 이걸 일단 확인을 해야죠. 왜 그런 감경 구형이 이루어졌는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수사를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본 바가 없으니까요. 예. 지금 뭐 전관 예우에 포커스를 맞춰서 모든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를 하고 있지만 핵심은 전관이 아니다. 현관들이 연루돼 있는 그렇죠. 그 네트워킹을 찾아내서 고리를 찾아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시는 두 분 법사위이신가요? 아니요, 일단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저는 하여튼 네. 법사위 지망했습니다. 그래요. 여하튼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국민을 위해서 네, 정말 기대가 뜨거운 큽니다. 정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려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 정말 표창원 의원님하고 네. 저희가 함께 만나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저희가 놀라셨을 이제 거예요. 식당에 갑자기 와서 이것들이 진짜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따라올 따라오다니 줄이야. 너무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예, 아버님 저희 잠깐 빨리 일하러 가시죠. 예. 아이고 바쁘셔가지고. 네, 쉴 시간이 별로 없으세요. 그러니까요. 식사하시고 일이 이런 것도 많으시고 너무 하셔서. 그 일이죠. 그렇게 하실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이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청소 노동자들, 국회 청소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애환, 어려움, 고통, 그리고 또 이거를 이제 국회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노회찬 그렇습니다. 원내대표하고 질의응답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잠시 뒤에 노회찬 대표 모셔서 네. 말씀을 좀 잠깐이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따라왔어. 이런 끝나서. 표정이 지금 네, 역력하신데요. 조심하세요. 예. 조심하세요. 예. 현덕 조심하세요. 예. 뒤에 지금 디저트가 저희가- 나오고 있어요. 디저트가. 예. 저희가 좀 피해 있어야겠네요. 네. 이게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네. 예. 네, 이렇게 지금 뭐 댓글 반응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식사하는데 왜 여기까지 아. 왔냐, 이런 나쁜 의견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가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제가 이제 백혜련 똑부러진다 뭐 이런 말씀도 있고요. 네, 홍만표 네. 게이트 무조건 특검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홍만표 그렇죠. 비리 찾아 올라가다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탈 수 그렇죠. 있다 이런 말도 있고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언론이 다루는 주된 핵심 포인트 각이요 전관 예우로 몰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예. 사실 이게 검찰에서 브리핑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받아쓰기를 하다 보면 네.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언론도 문제죠. 거기서 조금 더 파고드는 그렇죠. 기사를 써야 되는데 검찰에서 하는 브리핑을 의존해서만 기사를 쓰다 보니까 이런 우가 벌어지는 건데 네. 좀 더 취재를 해야 되겠죠. 해서 이게 홍만표 게이트의 경우에 네. 과연 전관만의 문제이냐, 현관이 연루돼서 어떻게 힘을 쓰길래 이렇게 정은호 게이트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캘 수 있겠죠. 네. 제가 좀 시간이 좀 길어지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노회찬 대표를 저희가 식사는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저희가 잠깐 나가서 여기가 이제 그 식사들을 하고 계시기 네. 때문에 좀 민폐. 예.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요. 예. 저희가 앞으로 조심하시고요. 나가겠습니다. 예, 저희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자, 이쪽이 거예요? 이쪽으로 이쪽이군요. 가십니다. 예. 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헷갈려요. 예. 자, 저희가 식당까지 다 들어와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박정희 어머니 씨 TV는 배고프죠? 예. 예. 뭐 배가 안 고프다면 거짓말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예. 네, 조금씩 탈진 증세가 조금씩. 물이라도 좀 마셨으면? 네, 좋을 텐데. 그렇군요. 예. 국회에서 이런 전시가 있네요. 예. 독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박명재 의원실에서 경상북도 독도의 아침 전시회가 있고요. 자, 의원은 앞에 가면 또 의원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쪽에 국회 네. 식당이 또 있잖아요. 지금은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노회찬 대표 나오시기 전까지 저희가 예. 한번 구내식당 풍경 스케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여기 놀러 온 거니까요. 네. 국회의원회관에 또 언제 오겠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둘러보면서 의원회관 구내식당 네. 직원들이 제일 많이 와서 식사하는 의원님들도 볼 수 있어요. 의원들도 줄 네. 서서 식사하는 장면을 저희가 간혹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분이 계신지 손혜원 말씀드리는 예. 순간 손혜원 의원이 줄 서서 식사를 하시려고 오고 계신 것 같아요. 줄 서서 식사를 하시려고 안녕하세요. 여기서 만나는데요. 식당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반갑습니다. 식당 앞에서. 우리 저기 집사진들하고 오늘 첫날이라 같이 예, 식당도. 줄 서시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아니, 되게 의원님들은 의원 식당에 가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던데. 이렇게 하찮은 게 음식이 좋아서 여기는 서서 셀프고 저 밑에는 서빙을 해주거든요. 항상 생각했어. 저 밑에가 2배야 값이. 음식은 비슷한데 이 서비스 값이라면 나는 여기 와야 되겠다. 그게 낫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오늘 한번 먹어보고 이제 이 쿠폰은 제가 식대를 내고 해줘야지. 이거는 싸고 저 밑에 조금 비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들 의원 식당은 좀 맞아요. 내용은 비슷한데 의원 식당은 훨씬 더 비싸고. 그러니까요. 여기 식당이 이제 작은 식당, 큰 식당이 있거든. 그래서 방은 저희가 가봤는데 아직은 다 완성 안 됐지. 언제 수요일 날 이제 책들 좀 들어오고 소파 하나 들어오고 다 집에 있는 거 들고 회사 있는 거랑 근데 갤러리 같더라고요. 너무 왜냐면 예쁘더라고요. 제가 사용하던 것들이니까 다 전통 공예인들이 만든 거예요. 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럼요. 우리 작가 선생님들이랑 전국에 있는 전통 장인들이 만든 것들인데 제가 쓰고 있던 오랫동안 쓰고 있던 것들. 어디다 놀 데도 없고 이제 회사를 이제 지난주로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들고 일로 와서 그 방이 달라졌는데 가구가 똑같아서 하나도 새롭지가 않아. 그래도 이제 비서진들이 다 바뀌니까 또 다르죠. 거기서 디자인 일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정말 종류가 다른 일을 해야 걱정도 되는 많고 일인데. 부담도 많고 그렇군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요. 기대가 제가 4년 내내 싸울 줄 아나 봐. 싸우지는 않고 목소리는 좀 키워야지.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이 지금 이제 청년 실업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둘 다 마포구나 이 전통 이 문화 쪽 분야에서 저는 청년 실업을 그 안에서 저는 살필 거고 그 안에서 어려운 자들의 편을 쓰려고 그래요. 마포에서 그러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제 전통 문화 쪽에 일하는 분들, 전통 공예 쪽에 일하는 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일할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 당 안에는
지금 그쪽으로 저같이 네. 올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위해서 일할 거고 또 디자인계에서도 저한테 기대가 많아요. 네. 디자인은 산업 자체가 이제 커가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또 기대하는 것만큼 제가 또 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 안에 계신 분들하고는 달리 제가 살아왔던 40년 동안 일했던 분야 그리고 네. 이제 제가 돌봐왔던 전통 공예 분야 일들을 갖고 이제 그 안에서 제가 청년 실업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어려운 자들을 어떻게 배려할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이 정청래 의원이 쓰던 방이라고. 네. 그 방이 제가 알기로는 막 그 냄새도 담배 많이 나고 담배 냄새. 너무 깨끗해졌어요. 이제 며칠만 더 하면 될 거예요. 우리가 제가 57을 된 그 가구들을 많이 갖다 놨거든요. 왜냐하면 그 57이 냄새를 잡아요. 녹차보다 20배 이상의 그 효과가 있습니다. 57은. 그래서 일부러 57 물건들을 좀 갖다 놓고 벌써 하루 이틀 만에 냄새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구나. 예. 저 집에 남편이 담배를 많이 피기 때문에 그 노하우가 담배 냄새 있으시군요. 잡는 노하우가 있어요. 우리 집에도 57 좀 갖다 놔야겠다. 남편 때문에 안 되겠어. 그거 좋아요. 아, 냉장고에도 우칠로 된 그릇을 넣어놓으면은 이 잡 냄새가 좀 많이 빠져요. 우칠은 굉장히 무서운 탈취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방 꾸며지면 저희 한번 저희가 초대.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끝으로 다짐 한 말씀. 예, 카메라 보시고요.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하고 저는 우리나라 디자이너들과 그리고 이 전통 문화, 전통 공예하시는 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일할 겁니다. 여러분들 옆에서 많이 도와주세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참 큰일인 게 어제 세월호 현장에 가보니까 또 세월호를 위해서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걱정이 많아요. 이게 망각되면 안 되거든요. 왜곡돼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홍보위원장으로서도 그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부담만 많이 갖고 할 일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음 변치 않고 마지막 4년 끝난 날까지 똑같은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손혜원 의원님 말씀 자, 듣는 듣는 사이에 김한정 의원님. 김한정 의원님 오셨어요. 예, 잠깐만. 예. 예. 계세요. 예. 아, 여기서 식사를. 그 제가 오늘 굉장히 지금 오늘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을 제가 맞아요, 봤어요. 맞아요. BMW로 오셨어요. BMW. BMW. 아니, 몇 시간 걸리셨어요? 비는 아니고요. 비는 아닌가? 비는 자전거잖아. 아니요, 버스예요. 버스. 아, 버스? 네. 난 바이스클. 왜 BMW를. 네. 제가 아침에 조금 늦게 나왔어요. 우리가 6시쯤 나왔으면 되는데 제가 뭐 새로 챙긴다고 늦어서 6시 20분에 네. 진접집에서 출발했는데 2시간이면 올 줄 알았는데 월요일이라서 좀 중간에 막혀서 2시간 거의 반이 돼요. 그러면 진접에서 국회 여의도 국회 잠실까지 이제 버스로 오고 버스로. 버스를 이제 해서 잠실역에서 2호선 타고 또 종합운동장에서 9호선으로 바꿔타야죠. 그래서 쫙 왔는데 그것도 야 이게 생각보다 너무 많이 걸려요. 저는 가끔씩 저 대중교통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시간을 쪼개서 해야 되니까 매일같이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나 그러니까 시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우리 진접 남양주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매일 그렇게 다니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뭐 여의도 오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은 이제 강남권으로 출근을 많이 하시니까 저보다는 덜 걸리겠지만 그래도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직선거리로는요 분당이나 고양에 비해서 이산에 비해서 멀지 않아요. 근데 아직 노선이 아직 복잡하고 또 부족하고 또 아침에 배차 시간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출퇴근 교통 경감 앞으로 제가 물고 넣어주려고 그래요. 교통부장님도 봐야 되고 도지사님도 만나야 되고 또 이게 민간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약이 있어요. 그러나 최대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남양주에서 김한정 의원이 국회의원 하는 동안 우리 동네 교통 상황 나아졌다. 이 소리 동네 사람들 듣고 싶어요.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출근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소감이? 자, 의원실에 딱 들어가셨을 때. 저는 사실 새롭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20몇 년 전에 국회의원 김대중 비서로 제가 회관에 일을 했습니다. 그때보다는 사무실도 넓어졌고 좀 호화로워졌고 스태프들도 늘어났고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근데 욕도 더 많이 들어먹는 것 같고. 김대중
국회의원 시절보다. 아, 예,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국민들이 더 똑똑해져 있고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변화 욕구, 기대 수준은 더 높아졌거든요. 이걸 충족하려면 2배로 뛰는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방 꾸며지면 또 방으로 놀러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밥 먹고 가세요. 네네. 방송 중이라서 저희가 밥을 아직 못 먹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자, 메뉴가 뭔가요? 메뉴 한번 보여주세요. 네, 메뉴 한번 보여주세요. 메뉴 한번 보여주세요. 사실 의원 식당도 있는데요. 여기가 좀 더 싸요. 그래서 저 오늘 보좌관들을 제가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음에 비싼 거 사주세요. 예, 오늘은 고요. 잡채 뭐 괜찮네요. 맛있게 맛있게 드세요. 네. 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국회에서 일하시는 보좌진들 그리고 스태프 직원분들이 네. 굉장히 일렬로 길을 쭉 서 길게 있습니다. 서서 지금 식사 네. 하시려고 서 준비 있습니다. 중에 있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진선미 자, 의원실에서. 진선미 의원실. 진선미 네. 의원은 오늘 약속 있다고 그러셨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 인터뷰 못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아쉽네요. 근데 설마 네. 여기만 있는 건 아니겠죠? 네. 네.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저쪽으로 또 넘어가서 그러면 보도록 노회찬- 하겠습니다. 노회찬 대표가 예. 끝나셨는지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저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매일 팥짱과 함께하던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한동안 뜸해서 궁금하셨죠? 그동안 마카산삼을 마카산삼 녹용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페루의 마카, 우리나라의 산삼, 그리고 녹용의 완벽한 조화. 용량은 2배 가까이 늘었지만 가격은 그대로. 그 힘든 일을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녹용이 해냈습니다. 팥짱 제작진도 사장님을 말렸지만 매일 팥짱을 들으며 나라 걱정하는 분들에게 꼭 보답하고 싶었다고 하네요. 포털 사이트에서 영한네이처나 마카산삼 녹용을 검색해주세요.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팥짱도 마카산삼 녹용 먹고 대선까지 쭉 달리겠습니다.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녹용. 이제 네. 아까 의원 식당 네. 별실 3호로 다시 별실 3호로 들어가 보도록 다시.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국회의원을 완전히 회관을 돌아다니면서 좋습니다. 말 그대로 저는 습격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분들 팥장이 와서 네, 이러고 아마 있으니까. 의원 식당 이런 거는 처음 보실 거예요. 그렇죠. 네, 제 생각에 네. 국회의원에 간 식당을 공개한 건 저희가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단독 했습니다. 단독. 네. 제가 제일 사랑하는 거죠. 단독. 근데 이런 단독을 하면 안 되고 좀 네. 내용 있는 단독을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 조심하세요. 예. 홍만표 변호사 관련된 단독이라든가. 그러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오찬이 끝난 이제 것 같습니다. 나오시네요. 네, 네, 지금 그래서. 오찬을 마치시고 네. 나오시는 분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의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쪽 밖에서 만나볼까요? 그러니까요. 좁기 조금 때문에 여기가 너무 통로가 좀 복도가 좁기 좁으니까요. 때문에요. 저희가 통로가 너무 네. 좁으니까요. 이쪽으로 조금 나와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나오시네요. 네, 대표님 나오시네요. 네, 한번 네. 쭉 팔로우를 한번 해주십시오. 화면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보다 더 바쁜 방송. 오늘은 국회의원이 바쁜 날인데. 아니, 아니, 아침에 만났습니다. 아침에 만났어요. 예. 그 김종대 의원님은요, 저희가 아침에 만났어요. 아침에 40분 우리 대변인, 원내 대변인. 예. 자, 대표님. 전 세계 164개국. 오마이TV, 유튜브, 유스트림, 아프리카TV, 그리고 페이스북 라이브까지 5개 채널로 동시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우선 뜻깊은 일정인 것 같아요. 국회 청소 노동자들하고 첫 일정, 오찬 일정 하셨는데요. 끝내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국회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미화 노동자들하고 만났는데 사실은 국회라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장 동료로서 만났습니다. 저희들가 대변해야 될 그리고 항상 소통해야 될 동료가 누군지를 앞으로 4년 동안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 개원 첫날 첫 발걸음으로서 저분들과 만났고 사실 제가 17대 국회에 있을 때 처음으로 이제 미화원들과 그 식사를 제안을 했었고 19대 국회 때는 제가 또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게
국회에 그 귀빈 식당이 있습니다. 귀빈 식당에서 청소하는 분들과 귀빈 식당에서 밥 먹고 싶다. 그래서 저분들을 본청 귀빈 식당에 또 초청해서 식사를 한 적도 있고요.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마치 투명 인간처럼 존재하지만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듯한 일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아유, 말씀만 들어도 이렇게 가슴이 훈훈해지고 뭔가 든든한 오빠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동료 의식을 멘트입니다. 제가 들어본 장윤성 기자의 프로포즈. 제가 김종대 의원님께도 제가 그런 말을 안 했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지냈지만 굉장히 중요한 현안들이 많이 국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 수가 적기 때문에 과연 밀어갈 힘이 있겠냐. 그래서 일당백 이상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그 요구도 있을 텐데요. 우선 정의당이 해야 될 이번 가장 중요한 국회 초반 원내 전략이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저희들은 많습니다. 사실은 19대 국회에서 아직 해결되지 못했던 세월호법 개정이라거나 또 특검 실시라거나 그 다음에 우리 백남기 농민과 관련된 사건 청문회라거나 여러 가지 19대 국회가 처리하지 못해서 넘어온 것들이 사실 있고요. 뭐 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 문제라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현안으로서 지금 떠오르고 있는 문제들로서 지금 조선업종을 비롯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그 피해를 갖다가 막고 또 인력 중심의 구조조정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현안들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렇군요. 중요한 순간에 박근혜 대통령 이제 우간다에 가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상시청문회법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의를 해야 되는데 전망은 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영화 곡성 관객이 500만을 넘었었어요. 근데 훨씬 더 많은 수호의 국민들이 진짜 곡성을 내고 있는 도처의 곡성인 상황인데 대통령은 어디가 있는가? 대통령이 버린 국민 정의당이 챙기겠다. 그런 각오로 저희들이 임하고 있고요. 대통령이 20대 국회에 준 첫 선물이 거부권 행사입니다. 상시적으로 일하겠다고 하니까 수시로 일하면 뭐 안 되겠느냐. 상시로 일하지는 마시라. 뭐 이게 지금 가끔 일해달라 이거예요. 가끔 일해달라. 국민의 정부 현안에 대해서 우리 귀를 기울이겠다고 하니까 그게 청문이지 않습니까? 자주 귀를 기울이지 말아다오. 가끔 귀를 기울여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것은 법안은 지금 이미 국회에서 의결된 상태고 대통령이 공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의 의사가 제고해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례에 따라서 국회에서 의결되었으나 대통령에서 공표되지 않은 법안들은 다 차기로 이월됐어요. 17대에서도 18대에서도. 그런 관례에 따라서 저희들은 국회의 제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공표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네. 야권 연대가 선거 때만이 아니라 이런 정책 연대로 좀 구체화돼야 될 것 같은데요. 성사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야 3당이 협력해서 돌파할 수 있을까요? 예, 야 3당이 협력한다면은 그리고 뭐 새누리당 내에도 이 사태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의 어떤 눈초리를 의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될 때 그냥 그때 뭐 제정신이 아니어서 통과된 건 아니거든요. 이게 국회 법사위와 운영위까지 통과된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대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넘어서서 국회가 일할 수 있는 국회로 만들어달라는 국민들의 바람을 받아 안는 차원에서 제 의견을 능히 해낼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다른 야당 원내대표들하고 활발하게 소통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자주 연락 좀 주고 받으시나요? 이런 현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연락을 좀 하셨나요? 오늘은 어떠셨어요? 네, 일단은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락 오지 않을 노회찬 대표께 전화 걸어주세요.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안 하시니까. 뭐
저는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16년 만에 여소야대 상황이 됐고 또 야권이 힘을 합치면 또 뭐든지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상시 청문회의 경우에는 더 그럴 텐데 여기에 또 너무 매몰되면 안 되고 그밖에 다른 현안들을 또 처리해야 되는 점들이 있는데 전략적으로 또 너무 이것만 갖고 얘기하다가 다른 현안들 다 놓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회의 운영에 간섭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강력하게 맞서야 된다. 그래서 제2요구 거부권 행사만 규탄하는 게 아니라 제왕적으로 지금 군림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사사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등 해서 다른 나라 수준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국회의 견제와 감시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오히려 국회 개혁 차원에서 또 입법부 강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더 모색을 해나갈 것이고 동시에 민생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에게 요구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버린 국민, 국회가 보살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회가 자기 할 일을 더 강하게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고 정말 참 그 따가운 말씀, 대통령을 향해서는 따가운 말씀, 또 국민들에게는 따뜻한 말씀 주셨습니다. 오빠 같은 따뜻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스튜디오에서 한번 좀 길게 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을 안 하시고 가시네. 웃음으로 답하셨어요. 예, 오마이뉴스는 늘 오마이뉴스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가 노회찬 원내대표 함께 만났습니다. 어깨가 무겁죠. 지금 뭐 작은 참 유일 진보 정당이긴 한데 그 군소 정당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정책과 전략은 많지만 수싸움에서 늘 지기 때문에요. 어려움이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어느 정당보다 지혜롭게 돌파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아서 정말 전략을 많이 고민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노회찬 대표의 기지가 주목되는 20대 국회 초반 국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좀 이동을 해볼까요? 공교롭게도 저희가 남자 화장실 앞이어서 제가 자꾸 식당 앞에 있는 화장실 앞에서 저희가 하고 있어가지고요. 자, 저희가 원래 오늘 그 등원 첫 스케치를 쭉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의원분들께서 인터뷰를 약속을 했지만 의총이 좀 길어지면서 그렇습니다. 잘 성사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스튜디오로 또 모셔서 말씀을 좀 자세히 듣도록 하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방송을 나가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고요. 하시죠. 밖에 보니까 분수가 보이네요. 국회가 오늘 또 등원일이라서 분수를 또 이렇게 틀어놨군요. 시원하게 동절기에는 안 틀거든요. 하절기에는 분수를 틀어놓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의원님 방으로 올라가십니까? 또 만났어요. 또 만났어요. 지금 놀라셨어요. 두 번 놀라서. 두 번 놀랐어요. 이거 반칙 아닌가요? 두 번. 반칙이에요. 너무 반가워서. 너무 반가워서. 1회. 알겠습니다. 식사하셔야죠.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백팩을 메고 올라가는 국회의원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사실 만나고 싶은 국회의원의 모습이 바로 저런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을 검색하면서 정말 일하고 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 방송을 봐야 되는데 일 안 한 동안만 그러고 있으니. 이렇게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들을 응원하는 국민들의 센스 이런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칭찬 조심하시고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두를 야단쳐서는 안 되고요. 잘하는 의원들은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고 또 못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깔끔한 지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이렇게 좀 돌려서 화면을 좀 돌려서 저희가 마무리를 보이고요. 지금 그 분수 밖에 나오니까 오히려 시원해요. 시원하네요. 정말 20대 국회는 시원하게 정말 정치를 보여주고 우리 민생 그리고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잘 구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꼭 하고 싶은 당부 말씀이 있는데요.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많이 출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본청 앞으로 갈까요? 저희들이 이쪽으로 요구를 할 때마다 잘 안 되는데요. 저는 팟짱에 나오시는 의원님들이 좋은 의원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하는 의원들, 소통하는 직접 의원님들 국민들과 만나는 의원들이겠죠. 이쪽으로 해서
예, 저쪽 예. 본청을 걸쳐서 네.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충격적인 게 네. 그 조선일보 기자 출신으로 이번에 새누리당 초선 국회의원이 된 강효상 의원이라고 아, 있어요. 한겨레 기자들이 그 초선 의원들에게 다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 초선에 가고 답변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인 출신인데도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답한다고 한다면 그의 소통 점수는 과연 몇 점인가? 이제는 국민들이 판단할 때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소통에 더 적극적이고 국민들에게 정책을 상세하게 쉬운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럼요. 국회의원이야말로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다. 그런 의원들은 국민들이 응원하고 안 그렇게 활동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질책하자. 그렇습니다. 이런 메시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팟짱에서 20대 국회 첫날부터 의원회를 방문했는데요. 계속 감시하고 견제하고 또 국회의원들의 정책을 듣고 네. 묻고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네, 많으셨어요. 고생하셨어요. 밥도 못 먹고. 자, 제가 네. 탈진 증세가 좀 있어가지고 오늘 방송은 네, 이것으로 마쳐야겠네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팟짱 네. 장윤선과 박정호 기자 저희는 또 스튜디오에서 또 현장에서 계속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도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 회원님들의 발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속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언론을 기대합니다. 시민을 위한 언론, 오마이뉴스가 진보 종편으로 꼭 성공하기를 빕니다. 시민들의 판단을 위한 충실한 진실 전달자가 되어주세요. 민주주의가 왜곡 후퇴하는 이 불의하고 참담한 현실이 하나하나 타개되길 소망합니다. 오마이뉴스를 믿고 응원합니다.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후원하시는 10만인 클럽 회원님들의 가입 동기입니다. 참 절박하죠? 오마이TV가 보수 정편이 외면한 진실을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내 손안의 스마트 진보 종편, 월 1만 원이면 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2733-5505, 내선 번호는 0번, 공용 핸드폰은 010-3270-3828입니다. 정권과 자본 앞에 할 말하는 당당한 오마이TV. 팍팍 밀어주세요!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